저희들은 사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다른 데 계속 있지만은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고, 그런데 또 전쟁이 완전 끝난 나라도 아니고 휴전인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쟁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기사들, 밑에 나온 기사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영화로 배운다는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계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6.25 전쟁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영화로 배운 6.25 전쟁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두 가지를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는 제 기억 속에 6.25 전쟁 하면 정말로 유명했던 드라마, 근데 이거 보신 분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명의 눈동자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기억이 나도 되게 충격적인 몇 장면이 있는데, 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얘기거든요.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데 위안부 얘기를 이 드라마에서 거의 최초로 꺼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유명했고, 그 이후에 그 이념이 갈리면서 남자 주인공 두 명이, 한 명은 북쪽 측, 그러니까 저쪽 사회주의 쪽, 한 명은 이제 남측 민주주의 쪽으로 나뉘어서 갈리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생각하는 6.25의 그런 어떤 개념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6.25 생각하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좀 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 때, 그 시대상에서는 세계 전쟁, 전 세계 월드워가 뭐죠?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이 사실상 6.25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의 발발로까지 보더라고요. 발발했다가 잠재됐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이념적 갈등의 최고치, 마지막에 냉전 시대 이전에 마지막이 전쟁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는. 근데 요게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는, 이거 영화 제목입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라고, 켈로치 감독이라고 되게 유명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감독이 있는데, 똑같아요. 이 아일랜드가 영국에 잉글랜드에 점령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하거든요. 독립을 하는 과정의 내용이고, 그 독립을, 이 영화를 좀 보시면 되게 좋은데,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그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군 운동을 활동하다가, 그 독립군이 독립되고 난 뒤에 좌우로 갈려요. 같은 팀이었는데 거기서 이념적으로 좌우로 갈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여명의 눈동자와 우리가 생각했던 이념적인 것보다 여기서는 되게 인간적으로 사람의 관계로 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군일 때 잘못한 사람을 처형하거든요. 독립군일 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의 앞잡이를 처형해요. 근데 그게 내 친구야. 이해되시죠? 또다시 독립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쪽을 선택했는데 내 친동생이 저쪽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친동생을 처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사람적인 느낌을, 관점을 인간적으로 바꿔서 보거든요. 저는 좀 6.25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을 단순히 이념적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관점을 봤을 때 이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나를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6.25 전쟁은 솔직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었던 무언가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점점 이제 올라오면서 전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세대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되는 거에 점점 잊혀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 어쩌면 좀 관련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와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적어놨습니다.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역사를 이제 전쟁을 미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안 다뤄서도 안 되니까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뭔가 제 생각에는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나름 해보다가 6.25 전쟁에 있었던 그런 기억을
재앙을 기억하는 잊지 말자는 취지의 전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6.25 전쟁, 저는 그냥 이게, 그래서 그냥 약소국의 비극가치라고 느껴지는데, 그냥 뭔가, 맨 처음에 분단이 된 것도 우리나라의 의지보다는 이렇게 소련이랑 이렇게 미국이 분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분단이 된 시점부터 전쟁은 예견이 돼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남침이 중요하든 북침이 중요하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분단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 그것도 이념적인 분단이 되는 순간부터 전쟁은 예견이 됐던 거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사실상 우리나라를 한 바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 사이에서도 이제, 너 왜 저쪽에 협력했어? 그 다음에 왜 또 위쪽에 협력했어? 하면서 이제 강대국에 순환당하는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사이에서도 뭔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했던 그런 뭔가 이게 시작은 세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엔 우리 민족의 문제가 됐던 사실 통일로 가는 게 제일 힘들어지는 것도 이 6.25 전쟁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을 하고 나서도 그냥 상대적으로는 쉽게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서로를 공격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훨씬 덜하고 그랬던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쟁을 했고 서로를 너무 극한까지 증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 좀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자라는 세대한테 뭐 아무리 전쟁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뭐 저희도 전쟁에 대한 교육을 안 받고 자란 세대는 아닌데 솔직히 남일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쟁을 뭐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쟁 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리고 좀 그런 걸 해야 되는 건 물론 사실인데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좀 전쟁을 좀 더 징병제로 바꿔가지고 좀 엘리트화 한 다음에 사실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갖추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저도 앞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끝내려고 했지만 못 끝낸 전쟁이라 남북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는 이 전쟁을, 뭔가,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지금 세대는 아예 6.25 전쟁에 대해서 막 깊게 배우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역사 교육을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고, 몇십 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막 남침을 아예 안 한다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성분들도, 막 싸우고 그런 교육은 아니더라도, 방어하기 위한 훈련 같은 걸 조금 받고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뒤에 나오는데 그게 여성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세부 법률에. 근데 의무 군인을 가는 건 남성인데 국방의 의무는 여성에게도 있다고 법에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부족한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념 차이가 있었고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게 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고 잘 모르겠고 이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냐를 봤을 때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그 6.25를 6.25 전쟁을 기억하는데 조금 우리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픈 역사다 해서 북한을 또 그렇게 또 비난하지는 않지만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맞았다, 우리가 옳았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계속 역사를 배워서 그런지 그런 걸 좀 빼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나치 정부 이런 것도 사과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좀 배우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박물관이나 역사관 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까보는 연습도 필요하겠다 싶고,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어떤 타국의 전쟁에 파병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1인 시민으로서,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1인 시민일 때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저는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헌법 내용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도 그냥 전쟁을 부인한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전쟁은 없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어릴 때부터든 어른들도 그렇고 약간 토론하는 자리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전쟁에 대한 기준들이 다 다르니까 그거 얘기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뭐 몇 명 이상 청원, 국민청원 하면 정부에서 뭐 집행에 이렇게 처리해서 발표해야 되는 것처럼 몇 명 이상 전쟁이나 파병을 금지한다는데 찬성을 하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법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국민청원 몇 명 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할 게 국민투표일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 헌법은 국민의 주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민의 주권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조금 다 대부분이 공감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투표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형태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힘들어서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너무 크게 열렸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투표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요즘 경선 다 휴대폰으로 하더라고요. 이거 전화로 안 하고 이제 휴대폰으로 그냥 경선 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뭐 국민투표 충분히 휴대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저는 직접 민주주의제를 제가 지향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로 조금 계속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이 옳고 그런 뭐 전쟁이 나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중요하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라크 파병만 얘기를 두고 볼 때 국가의 실익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관계들 사이에서 되게 혼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국민투표가 하나의 변명거리라도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파병 안 하기로 했다, 이 국민투표에서 나온 건데 어떡하겠냐 하는 변명거리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로 하자 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건 파병해야 된다 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지고 가야 될 점이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조금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는 대부분은 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전쟁이 왜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미 난 전쟁도 이제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실상은 있어가는 추세고,
소년병이 있었지만 소녀병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만큼 이제 점점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아랫세대에 좀 더 이렇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면 이제 그 아랫세대가 자라서 윗세대가 될 때 조금 더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왜 전쟁이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으로 적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에 침략자 전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침략자 전쟁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일본을 공격할 것도 아니고 북한은 조금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랑 그리고 파병 같은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이랑 거의 척질 일이 없잖아요. 그 주변국 빼고는. 그리고 사실 파병을 나가면 중동이나 이런 나라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랑 거의 상관없는 나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파병을 나가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의 외교력이랑 정치력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전쟁 파병을 안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근데 미국이 파병을 보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안 가. 그럼 걔네들은 그럼 너네 나라 안 지켜줘. 이렇게까지 또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그런 거를 거부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병을 안 보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걸 보면은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의 근데 역사적인 파병 자체가 거의 다 가서 방어만 하는 식의 파견. 그러니까 뭐 가서 뭐 누구를 공격한다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싸움 덜하고 그냥 외교적 신뢰를 얻고 오는 식의 파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파병을 나간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있지 않을까? 물론 국민투표 같은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타를 부리면은 뭐 그런 거를 못 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이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어떤 이념이나 어떤 본인의 신념 체계 그런 거는 저는 그냥 전쟁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은 저는 그 나라의 국익이랑 경제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도 언젠가는 전쟁으로 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그냥 힘의 논리가 더 세지 이데올로기나 뭐 그런 거는 저는 그냥 빌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뭐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막 크게 볼 생각은 없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는 막 국민투표 이런 거 생각할 나이가 아니니까 어린 나이에는 뭐라 해야 되지? 뭐 유공자분들한테 인사만 뭐라 해야 되지? 어린 나이라는 10대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직 6.25 전쟁을 잘 모르시는 전쟁에 대해 잘 교육을 하고 유공자분들은 뭐 인사를 뭐라 해야 되지? 좀 추모하고 막 아직도 살아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뭐 인사를 좀 막 무시하고 막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이버 기사를 보면 네 인사를 좀 최소했으면 좋겠고 또 파병 같은 경우는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인원수를 좀 제한해가지고 막 간다는 전제하에 막 많이 보내는 것보다는 안 간다는 전제로 그렇게 합의를 좀 봐서 군인의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